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미국 배당 투자일지 2020년 2월입니다. 미국 배당 투자일지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요. 수개월 단위로 포트폴리오를 업그레이드 합니다. 매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고 주식과 리츠, 채권, ETF로 구성되어 있고요. 개별주는 하지 않고 ETF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지들과 다르게 배당이 늘어나는 속도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번 달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는 2020년에는 위험자산을 높이려는 목표가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 위험자산이 40%였고요. 현재 위험자산은 45%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2020년 2월에 포트폴리오 비중은 저번 달에 위험자산을 1% 올렸었는데 저번 달 말에서 이번 달 초에는 주식장이 조정이 있는 달이라 위험자산을 2% 정도 올릴까 생각도 했는데요. 결국 리밸런싱 하던 옵션 만기 이후에는 다시 주식이 반등이 일어나서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1%만 상승한 위험자산 42%, 안전자산 51%의 비중으로 2020년 2월 포트폴리오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종목 교체는 하지 않았고요. 비중 조절만 하게 되었고 위험자산은 주식과 리츠로 되어 있고 안전자산은 채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 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는 총 11종목으로 되어 있고요. 지수를 추정한 종목이 2종목, 배당 ETF가 3종목, 가치주 ETF가 2종목, 리츠 ETF가 2종목으로 해서 총 9종목의 ETF가 있고 S&P 500을 추정하는 부는 이번 달은 변경이 없고 2주를 가지고 있고요. 다우지수를 추정하는 DIA ETF는 2주가 증가하여 총 8주입니다. 배당 ETF인 SCHD는 한 주가 증가하여 15주를 가지고 있고 월배당주인 SPHD는 18주를 매수하여 총 70주를 가지고 있고요. 배당 ETF인 HDV도 한 주를 추가하여 총 7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VTV와 VBR은 가치주 ETF로 VTV는 대형 가치주 ETF고 한 주가 추가돼서 총 3주를 가지고 있고요. VBR은 소형 가치주 ETF고 한 주가 추가돼서 총 6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VNQ는 미국을 바탕으로 한 리츠 ETF고요. VNQI는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리츠 ETF입니다. 각각 한 주씩 증가하여 15주와 6주를 기록하게 됐고 IEF는 중단기 미국채에 해당되는 ETF고 총 4주가 있고요. 거의 물량 변동 없이 현재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중에 매수 매도를 하지 않고 있고 TLT를 위주로 국채는 매수 매도를 하는데요. TLT는 20년 만기 미국채로서 2월 달에는 20주가 증가하여 총 189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TLT의 비중이 다른 전체 종목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고 7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포트폴리오 자체가 안전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그렇고요. 2020년 2월에 예상 연배당은 914불이 나왔어요. 전달 대비 126불이 증가됐고 미국 배당 ETF의 총 자산은 38,670불로 전달 대비 6,247불이 증가했습니다. 예상 연배당률은 현재 자산 대비 예상 연배당을 계산해보면 2.37% 정도 나오고요. 지금 현재 미국 주식도 미국 채권도 굉장히 우상향돼 있어서 배당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배당률이 낮아진다는 거는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거고요. TLT도 예상 배당률이 2% 초반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현재는 2.37%의 예상 배당을 기록하고 지금 배당이 자꾸 낮아지고 있어서 성장주를 편입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성장주에 해당되는 ETF가 없잖아요. 나스닥 ETF인 QQQ나 성장 ETF 편입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더 리치 사이트를 보면 이번 달 총 자산은 38,670불 나와 있고 평가손익은 8.2%의 자산 평가손익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거는 환율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손익입니다. 순수하게 달러로 표시된 거고 예상 연배당금은 914불, 예상 배당률은 2.37%입니다. 예전에는 디비덴드닷컴의 디비덴드 어시스턴트를 사용하였는데 현재 예상 배당금이 제대로 표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더 리치 사이트의 예상 배당금을 참고해서 할 예정이고 1월달부터 12월까지 이런 식의 배당이 나왔다는 거고요. 12월달에 몰아서 배당을 주더라고요. 12월달 배당이 좀 많고 3월, 6월, 9월
분기별로 나오는 배당 ETF가 있으니까 그때가 좀 더 배당이 많고, 평단가가 입력돼 있어서 평가 손익과 예상 배당금을 알 수가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심플리 월스트리트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제 포트폴리오의 매수 매도 기록을 입력을 해놨고요. 제 포트폴리오는 주토피아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미국 USB 달러 기반 포트폴리오고 총 시작 후 8.26%의 수익을 거두었고, 2020년에 처음 시작했다는 가정 하에 거기서부터 기록을 했고, 인셉션이라는 거는 2020년 1월 1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부터의 수익률이고, 앞으로는 쭉 누적해서 수익률을 기록할 거고요. 캐피탈 게인은 시세 차익을 이야기하고 총 8.12% 정도가 올랐대요. 그래서 2,900불 정도가 ETF 가격이 올랐고, 디비덴드 인컴은 현재 2020년 2월 23일 기준으로 받은 배당이에요. 총 50.43불을 받았고요. 이거는 예상 배당은 아니고 진짜 받은 배당을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캐피탈 게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폭이네요. 그래서 토탈 리턴 총 수익은 2,980불을 기록해서 제가 투자한 투자 자금 대비 8.26%의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계산만 하는 게 아니고 디테일한 리포트가 있거든요. 제가 이 디테일한 리포트가 있어서 마음에 들어서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제 포트폴리오가 다 입력돼 있고 2020년 1월이 시작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후서부터는 정말 매수한 날짜와 매도한 날짜의 평단가와 수량을 다 입력을 한 거예요. SPHD를 1월달에 이만큼 가지고 있었고, 1월 15일날 한 주를 샀고, 1월 16일날 한 주를 샀고, 분할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총 산 게 2,996불을 샀었고, 배당 나온 것도 다 기록돼 있죠. 배당은 8.09불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수익이 난 거는 총 2,996불을 투자했는데 현재는 3,028불이라네요. 그러니까 31불이 오른 거죠. 거기다가 배당을 더해서 총 40불의 수익이 났다. 그래서 총 리턴은 1.33%다. 이런 식으로 한 종목 한 종목 다 더해요. 그래서 쭉 더해서 보시다시피 최종적인 토탈 게인이 8.12%가 나오는 거예요. 시세 차익이 2,900이라고 나오고 8.12%, 배당은 50불이 나왔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수익도 계산이 돼 있어요. 배당은 보시면 TLT 배당이 거의 전부죠. 40불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 일지가 세세하게 기록이 되는 게 마음에 들어서 이 사이트를 앞으로 계속 이용할 것 같고요. 투자 자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별로 돼 있고, 이거는 일주일간의 기록이 되겠네요. TLT 같은 경우 토탈 수익은 9.8%인데 7일간 2.4% 올랐다는 거고, 요새 안전자산이 선호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계좌 수익도 나고 TLT도 많이 오른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TLT의 비중이 굉장히 높으니까 제 계좌는 안전자산이 높을 때 수익이 많이 났겠죠. 이것도 미국 중단기채인데 IEF 토탈 10.6%의 수익 중에서 7일간은 0.84%가 났었고, 이런 식으로 종목별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월배당을 받는 SPHD 같은 경우는 총수익이 1.3%밖에 되지 않네요. 리츠 ETF인 VNQ는 총수익이 9.9%고, 전세계 리츠 ETF인 VNQI는 총수익도 0.8% 마이너스고 7일간도 마이너스네요. 종목별로 토탈 수익과 단기간 수익을 비교할 수 있고, 이거는 제 포트폴리오의 베타잖아요. 볼라틸러티는 변동성을 얘기하고, 이 변동성이 수치가 낮을수록 안정적인 자산인데, 마켓 평균은 보통 1로 계산합니다. 마켓 평균은 1인데 보시다시피 VBR은 소형 가치주 ETF인데 아무래도 소형주다 보니까 베타가 1.11 평균보다 높죠. 변동성이 크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 부라고 S&P 500의 ETF의 평균 베타는 시장 평균을 의미하니까 베타가 1이고, 여기 보시다시피 다우지수가 조금 낮아요. 그 다음에 가치주 대형 ETF인 VTV가 좀 더 낮을 거고요. 근데 대동소이하죠. 그 다음에 리츠 ETF가 굉장히 베타가 낮죠. VNQ라는 리츠 ETF는 베타가 0.659, TLT나 채권들은 다 베타가 마이너스 1.4거든요. 근데 제 주토피아 여기 보이시죠? 주토피아 포트폴리오는 미국채 ETF의 베타와 대등하게 굉장히 베타가 낮은 편이죠. 여기 보시면 번개 표시가 있고 침대 표시가 있잖아요. 베타가 높을수록 더 너브스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상태겠죠.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니까. 변동성이 크면은 수익률도 좀 클 수 있고 대신에 신경이 더 쓰이는 거고, 여기 침대가 있죠.
이쪽으로 가까울수록 베타가 낮을수록 마음 푹 놓고 잘 수 있는 거고 변동성이 거의 없고요. 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이라 하루에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오르건 떨어지건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지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의 비중이 높다 보니 악재가 터졌을 때 더 수익이 오히려 나잖아요. 뭐 호재가 터졌을 때는 그때대로 수익이 조금씩 나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총 자산 대비 종목별로 어떤 퍼센티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하는 건데, 맨 아래에 있는 게 SPHD라는 월배당 ETF고 그나마 채권 ETF를 제외하면 가장 양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우상향되고 있고, 중간에 굉장히 넓은 게 TLT, 현재 제 메인 ETF죠. 20년 만기 미국채고 SPHD와 TLT, DIA가 거의 메인이고 다른 것들은 다 조금씩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별로 많지가 않고, 이거는 리턴, 아까 제 수익이라 그랬잖아요. 제 수익에 기여한 바를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TLT가 제 수익의 9.8%로서 제일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IA ETF가 이 정도 3.5%의 기여를 하고 있고, VNQ도 134불로 이 정도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고, 크게 보면 1등이 TLT, 2등이 VNQ, 3등이 DIA, 4등이 SPHD 순으로 제 수익에 기여를 하고 있네요. 개별 종목을 하면 좀 더 자세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ETF를 하다 보니까 약간 생략되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5-1은 포트폴리오의 종목별 비중을 이야기하는데 TLT가 가장 많아서 71.8%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SPHD가 7.8%의 비중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요. DIA가 5.9%로 세 번째, 나머지 것들이 있고 아마 네 번째가 VNQ 3.8% 이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뭐 1, 2% 정도로 분산돼서 투자가 돼 있어요. 위험자산의 비중을 올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TLT의 비중이 점점 떨어지고 위험자산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질 예정이고, 올해는 뭐 많이 높아지진 않고 최대 45%까지만 위험자산을 높일 거라서 약간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배당에 대해서 보면 일부 종목에 배당률과 1년 배당액을 쓴 건데요. 예상 배당액을 쓴 건데 VNQ 리츠 ETF가 아무래도 배당률이 제일 높죠. 3.5%고 제가 처음 투자했을 때는 4.8에서 5%가 나올 때도 있었어요. 지금 3.5%라는 거는 VNQ의 가격에 버블이 있다는 거죠. 좀 비싸다는 거예요. 많이 올랐다는 거죠. TLT의 배당률도 2.2%잖아요. 보통 TLT가 배당률이 높을 때는 2.45%까지 올라가고 VTV도 배당률이 높을 때는 2% 후반, 그리고 VNQ는 배당률이 높을 때는 4.8% 정도 나와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낮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역으로 생각했을 때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뭔가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구나 생각할 수 있고, 이럴 때일수록 위험자산에 투자를 줄이는 게 낫겠죠. 근데 현재는 특이사항이 위험자산도 많이 올랐지만 안전자산이 TLT도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물론 안전자산인 TLT가 더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이 더 많이 올랐는데,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지금 주식과 채권의 모든 자산에 버블이 끼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달러도 많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을 거고, 달러 자산이 고평가되어 있단 말이니까 거기에 해칭할 수 있는 자산이 금과 달러가 아닌 통화의 자산이 지금 상대적으로 약세라는 걸 거고, 그 두 개의 자산을 좀 더 비중을 높이는 게 포트폴리오 균형에 맞을 거라 현재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예상 연배당을 요약해보면 914불이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배당의 속도를 매매하는 일지고, 배당 투자할 때 재미를 좀 붙이기 위해서 스스로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투자의 기간이 늘어날수록 예상 배당에 늘어나는 속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처음 매매했을 때는 월 적립액도 40만원인가 밖에 안 됐고, 최근에는 월 적립액이 한 100만원 조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상 연배당 100불을 달성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115일이나 걸렸죠. 근데 200불부터는 약간 적립액도 커지고 해서 70일 정도 간격으로 100불을 달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상 연배당 400불을 달성하는 시간 54일로 좀 줄었고, 현재까지도 거의 예상 연배당 100불당 50일 정도 평균 걸리는 편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20일 걸린 날이 있죠. 지금도 20일 걸렸고, 이때는 포트폴리오가 하나가 추가가 돼서 그래요. 제 미국 배당 ETF는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미국 상장 ETF를 따로 추려서 만든 일지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하나가 추가되는 바람에 속도가 좀 증가됐어요. 저번 달까지는 예상연 배당이 700불 정도를 달성한 게 마지막이었어요. 2019년 12월 19일 기준으로 700불 달성했었고, 이번 달 기록이 요 두 개인데, 이번 달에는 예상연 배당 800불과 900불을 동시에 달성했고 29.4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 편이고, 2019년 2월 14일 기준으로 예상연 배당 900을 달성하게 된 거예요. 저의 최종 목표 연배당이 10만 불이거든요. 10만 불의 목표에 현재 투자한 지 460일이 지났고 예상 연배당이 914불로 약 0.91%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1% 달성도 못했는데, 제 투자 방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당이 수익이 난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자본소득이 많이 났죠. 시세 차익이 더 많이 났잖아요. 제가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건 아니고 배당을 모으는 건데, 저는 그냥 배당주를 쌓아가는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리밸런싱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산 배분의 리밸런싱에서 나오는 초과 소득이 있어요. 그 소득에 따라서 당연히 자산이 늘어나겠죠. 그 자산이 늘어나면서 예상 연배당이 늘어나는 속도가 가속이 될 거겠죠. 그래서 저는 속도가 점점 가속될 거로 생각을 하고, 다음 달 일지에는 예상연배당 1000불을 달성할 거잖아요. 1000불 달성 이후로는 단위를 좀 늘려서 기록을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보면 460일에 0.9%밖에 달성 못했으니까 목표에서 10만불 굉장히 멀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금방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2020년 2월 미국 배당 투자일지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안 좋지만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